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가 제대로 안 될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현장 설비에 있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기존에 있던 MES, ERP 등의 비즈니스 데이터들 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하여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남에서는 목재, 보드, 화학 같은 소재 산업의 리딩 기업인 동아기업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를 활용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5년 된 동아기업의 스마트 공장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영상 마지막 구간에 동아기업과 몽고DB 관계자들 간에 재밌는 비하인드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동아에서는 아까도 PD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속 공정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래킹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품질이 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가는 게 1단계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수집이 된다라고 하면 요걸 이용을 해서 생산이나 품질이나 또 시설 쪽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으로 나아가는 거죠.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업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툴을 제공해주고 이런 이제 단계별로 이제 아까 크게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ERP, MES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B를 써왔기에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나오는 생산 현장 설비의 센서 데이터들도 관성적으로 동일한 RDB에 저장해놓고 나왔습니다. 쌓으면서 IO적으로 좀 부하적인 게 좀 많았어요. 네. 첫 번째로 RDB의 실시간 데이터도 좀 쌓아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RDB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센서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MES 같은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들도 많이 이제 적재가 되고 쌓였는데 이런 게 처음에는 개발하고 오픈 전까지는 이제 문제 없이 오픈을 하겠구나라고 했지만 오픈 이후에 이제 좀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I/O의 저하로 실질적인 데이터 누락까지도 좀 심하면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결하고 튜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DB의 뭐 인덱스를 튜닝한다든지 뭐 테이블에 대한 모델을 좀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빠르게 들어가는 게 한계적인 게 있잖아요. 스펙을 또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로도 발생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현업들이 뭐 분석하려는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좀 컴플레인을 했겠네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어떤 컴플레인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일단 데이터가 잘 맞지 않는다. 그 데이터가 많거든요.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뭐 의사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데이터가 안 맞아버리고 그 시간에 데이터를 검색했더니 나오지가 않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죠. 당황했겠네요. 그런 소리가 나왔을 때. 현장에 있는 센서 데이터와 비즈니스 데이터 간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 문제의 원인을 동아기업의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왜 부하가 발생했냐, 왜 데이터가 누락이 발생했냐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락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씩 다 까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까봤더니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MES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MES에 잘 맞는 포맷으로 데이터를 잘 쌓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MES가 일으키는 부하보다 센서, 이제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보시자면 이제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한 93% 정도 발생하고 이제 MES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한 6%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 데이터가 이제 센서 I/O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고 그리고 DB의 부하가 증가하고 그런 데이터. 센서에 계속 인서트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센서 데이터는 아까 도영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되게 가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쌓고 있다 보니까 쌓고 저장하고 계속 조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제 DB의 부하가 쓸모없는 부하들이 이제 증가하게 돼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좀 분리를 해야겠다.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계열로 어떤 그 인서트에 대한 프레셔가 네. 별로 없었다면 네. RDB로도 충분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프레셔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RDB가 버벅거렸군요. 네. 일단 센서를 저장하는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IO가 이쪽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IO를 분산하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서를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와 이제 센서 데이터를 분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있는 RDB를 활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센서 전용의 IO에 좀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인설트랑 셀렉트가 좀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검토하게 돼서 그때 나온 데이터베이스 타임 시리얼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NoSQL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후보로 올리게 됩니다. 데이터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순으로 엄청난 양을 발생시키는 센서 데이터를 전용 NoSQL DB에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동아기업은 어떤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IoT 데이터 저장소를 검토했을까요? 저희가 일단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랑 인설트를 동시에 때려보는 거죠. 이제 정말 성능이 나오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성능이 나오는 DB 순으로 일단 뽑아내고요. 순위를 매겨서 뽑아내고 이 데이터가 솔직히 말해서 센서 데이터 같이 하나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센서 데이터랑 실제 MES에 있는 그렇죠. 비즈니스 데이터 설마 잘 융합이 될 수 있는가? 조인이 잘 될 수 있는지를 그렇겠네요.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개발자의 편의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격은 고려 안 했어요? 가격도 돈이 많으신가 봐? 그렇죠. 가격이 솔직히 말해서 센서 데이터가 저장할 때 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요점이에요. 무제한으로 쌓아놓으면 진짜 돈이 무제한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대비 이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또 이제 저희가 꾸준히 검색했고 찾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IT 조직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IT가 좀 약한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때 이제 HA 관점에서도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안정적인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 결론이 뭡니까? 네. 오늘의 제목이 몽고DB입니다. 기존의 RDB에만 익숙한 DB 운영자들은 어떻게 전혀 다른 NoSQL 기반의 몽고DB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몽고DB 아틀라스랑 이제 몽고DB 커뮤니티 버전을 함께 써봤는데요. 확실히 아틀라스가 좀 더 저희가 운영할 때 사용 버전이? 네,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편합니다. 튜닝을 할 때 저희가 NoSQL이다 보니까 저희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제 RDB 기반의 솔직히 개발자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도영님도 그렇고 시작은 대부분 RDB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 DB를 바뀌었을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어떻게 인덱스를 잡고 튜닝 포인트를 잡아갈 것이냐라는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모델링을 추천을 해줘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자기가?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포맷이 좀 더 좋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네. 인덱스나 이런 거, 솔직히 NoSQL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조차도 이제 추천을 해줘요. 네, 저희가 잡아놓은 튜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튜닝 포인트 플러스 이 정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져. 근데 추천이 정말 네. 좋던가요? 네, 좋아요. 본인이 공부해서 할 것보다 네. 훨씬 좋아요? 네,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솔직히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캐치해가지고 이런 튜닝 포인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패턴을 보는구나. 네, 그렇죠.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커링을 날려서 이거를 그렇죠. 하는지를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도 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서비스를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지금 유입을 많이 커링을 날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렇죠. 네, 네. 도움들이 좀 많이. 네, 과거 커뮤니티 버전에서 저희가 로그를 일일이 다 분석해서 네. 이제 인덱스를 넣을까 말까를 이제 검토했는데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런 로그가 있으니까 이건 넣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네. 해주니까 공정의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업부서는
IoT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많이, 빨리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전용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파크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것들과 연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고요. 특히나 몽고DB 자체에서는 데이터를 오퍼레이션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놓고 이거를 분석 전용으로 하기 위한 분석 전용의 노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난 분석 전용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것들은 그냥 분석 전용 노드 하나 만들겠다라고 네. 하면 바로 만들어지게 되고 데이터가 다 동기화해서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가 데이터를 분석 용도로 내가 또 인프라를 또 셋업할 필요도 없이 예, 그냥 그렇죠. 클릭만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BI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겠다. 사이언티스트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제공하는 빠르게 제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뭔가 뭐 이런 거 분석하려면 이분들도 IT 인프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IT가한테 계속 요청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요거 난 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상당히 매스하게 좀 가져가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를 대량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운영 입장에서는 운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한테 제한을 줄 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분석 전용 노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에서 영향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 동기화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동기화하게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설비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성비 좋게 저장하느냐는 IoT 시스템 경비 절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기존의 DB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덱스에 의해서 데이터를 읽게 되는데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인덱스에 맞춰가지고 그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시계열성 데이터를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갖고 아마도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그렇죠. 네.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인덱스가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분 동안의 데이터를 읽겠다. 아니면 1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빠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입장에서도 기존에 한 건씩 한 건씩 넣는 경우에는 좀 보시는 대로 대략 한 80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기존 방법대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압축된 알고리즘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 전에 대략 한 800메가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 이제 타임 시리즈 형태로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하면은 그게 대략 55메가 정도로 모여지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그게 실제로 압축이 돼서 들어갈 때는 36메가 정도가 네. 데이터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분의 1도 더. 95%의 그 저장 용량의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스토리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빠르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동아기업의 IoT 데이터 저장소를 RDB에서 몽고DB로 변경한 이후 가장 현업 사용자들이 체감한 변화는 몇십 프로가 아닌 6배 빨라진 데이터 조회 속도였습니다. DB 설치가 쉽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공장이 추가됐을 때 이제 원클릭으로 이제 솔직히 구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수집부터 저장까지 단순하게 이제 PLC를 이제 수집해서 해서 구축할 때까지 한 3시간 이내에 이제 구축이 가능하고요. 이 3시간도 솔직히 말해서 좀 넉넉히 잡아서 3시간인 거지 더 빠르게 더 구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몽고DB 자체가 잘 고장이 나진 않는데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부하가 쳤을 때 이제 그걸 이제 1분 이내에 반응할 수 있는 알람 서비스도 이제 추가돼가지고 모니터링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RDB 대비도 성능이 빨라졌고 기존 이제 커뮤니티 버전의 몽고DB 대비도 성능이 많이 빨라졌는데 그러면서 조회 성능이 한 600% 정도 빨라져서 사용자들이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게 이제 좀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시간 순으로 발생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스마트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이 접목된 디바이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모든 사업체에도 큰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원천이 되지 않을까요? 다큐멘트 DB로 알려진 몽고DB가
어떻게 12개월 DB까지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요소들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몽고DB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에서 이제 일단 태그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운항이 되잖아요. 그때 운항이 될 때마다 뭐 1분 단위가 됐든지 5분 단위가 됐든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였다 하는 것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여지게 되고 그러면은 전동 킥보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였다라는 게 이제 수집이 되게 되고 고객한테 이제 빌링이 돼야 되잖아요. 빌링이 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얼마다라는 게 이제 증명 같은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뭐 빌링뿐만 아니라 고객이 얘를 어떻게 타는지 네. 그 패턴을 잘 파악하는 게 그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마도 그 움직이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하고 있지만은 향후적으로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뭐 연령대별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 같은 것들 그렇죠. 분석해갖고 아마도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이제 모든 디바이스건 어디에 접목이 되면 될수록 실시간에 어떤 시기열성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각광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 어쨌든 디지털 네이티브한 그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여튼 기존에 있던 RDB라던가 이런 부분을 고집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서비스를 빨리빨리 출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저희 몽고DB 자체는 다루는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출시하는데 목표가 딱 맞기 때문에 네. 몽고DB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일단 출시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하고 또 그거를 디지털에 접목된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 사용하는 사람들의 네. 패턴을 다 이제 분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좀 또 새로운 서비스를 또 새롭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경쟁이 생길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몽고DB 쪽 얘기를 하면은 네. 몽고DB나 누에스케일 얘기를 하면은 뭐 그게 뭐지? 뭐 징기스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는데 한 마디가 제일 무서워요. 네. 데이터가 안 맞아요 할 때 아. 저희는 이제 동공이 이제 막 빠르게 실패하고 다시 빠르게 도전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회사는 출연자분들 모두 잘생기시고 같은 회사 분 아니세요? 저는 직속 상사. 또 네. 따스한 또 한번 상사님께서 네. 네네 좋습니다. 네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